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제가 실제로 조수할 때랑 현직 사직하고 공부할 때 어느 정도 시간을 할애를 했는가. 일단 초수 때, 그러니까 내가 4학년 때 공부를 어떻게 했는가. 공부가 안 되는 날은 ALT, 실제로 이제 딴짓 한 시간 말고 공부한 시간만 따졌을 때 공부 진짜 안 되는 날은 한두 시간? 겨우겨우 채웠고요. 이게 전체 수험 기간의 한 3분의 1쯤 차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그냥 평소에는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아침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하는데 좀 심하지 않습니까? 버리는 시간이 엄청났단 얘기죠. 그 다음에 잘 되는 날은 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공부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그때 뭐 애들 SNS 보면은 뭐 오늘 9시간 찍었다 뭐 이런 거 올라오던데 9시간 공부 어떻게 하죠? 대박입니다, 진짜.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내가 어떻게 생활했더라 기억을 해서 한번 적어보니까 제가 그때 기숙사에 살았어요. 그래서 아침 한 8시쯤 일어나가지고 샤워를 하고 도서관에 가요. 왜냐면 친구들이 다 도서관에 가니까 나도 따라간 거죠. 근데 저는 그때 잠이 좀 모자랐어요. 그렇게 자면은. 그래서 되게 졸았단 말이죠. 도서관 가서 이렇게 엎드리고 잤단 말이에요. 그럴 거면 그냥 침대에서 편하게 자지. 왜 일찍 일어났나 몰라. 수업을 가야 되잖아요. 4학년 때 아직 수업이 있으니까. 그래서 수업을 갔다가 와서 이제 기숙사 가서 점심을 먹어요. 근데 우리 기숙사가 밥이 진짜 맛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심을 막 진짜 많이 먹었어. 제 소화가 잘 안 되는 체질이잖아요. 제 위장이 약해요. 그러면 소화가 안 되는 사람들은 많이 먹으면은 엄청 잠이 몰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업 끝나고 인강을 듣기 시작하는데 엄청 졸아요. 거의 막 솔직히 부끄럽지만 정말 책 위에 침으로 바다가 된 적도 있어, 진짜. 이렇게 들었는데 쭉 흐르는 거예요. 더럽죠. 넘어갑시다. 꾸역꾸역 듣고 나서 이제 도서관으로 밑으로 옮겨 갔어요. 그 다음에 도서관에서 한 몇 분 공부하다 보면은 너무 지루한 거야. 그리고 난 이미 인강도 들었어. 난 너무 힘들어, 지금. 당이 막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중간에 우리 학교 앞에 있는 마트에 나가거나 편의점을 가거나 아니면 자판기라도 가가지고 간식을 막 사오는 거죠. 제가 그때 아빠가 카드를 주셨었거든요. 아카를 썼었는데 맨날 아빠한테 띵띵띵띵 뭐 땡땡 편의점, 땡땡 마트 계속 찍혀가지고 그걸로 제 생존 신고를 했다는 그런 썰이 있습니다. 한두 시간 겨우겨우 하고 또 저녁 시간이 돼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 왜냐면 많이 잤으니까. 저녁을 먹고 오는데 또 급식이 너무 맛있으니까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그럼 너무 배부르잖아요. 그럼 이제 좀 친구들하고 막 운동장을 걷고 막 떠들고 앞에서 만나가지고 야, 요즘 공부 잘 돼가냐? 막 이런 얘기 막 나누고 하다가 한두 시간 겨우겨우 하고 헬스장을 가요. 헬스장, 못하겠다. 난 헬스장 갈 시간이야. 9시쯤 돼가지고 이제 헬스장을 가는 거죠. 헬스장에서 막 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집에 와가지고 이제 기숙사 돌아와서 샤워를 해요. 그러면 오늘도 나는 너무 한 게 없는 것 같아. 이런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어떻게 막 책상에 다시 앉아보지만 사실 잘 안 되죠. 한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스터디가 있었어요. 우리 스터디는 이렇게 자기가 어느 챕터 맡아서 정리해온 거를 좀 발표하듯이 설명을 좀 하고 문제 내용 걸 나눠주고 같이 풀고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근데 그때 갔을 때 솔직히 잡담을 너무 많이 했어. 그리고 그 친구가 말하는 게 솔직히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진짜 이 내용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는 강사님이나 잘 알고 있는 선생님이 나에게 콕콕 집어가면서 설명해주는 거랑 나랑 뭐 실력 비슷한 친구가 어떻게 읽고 와가지고 대충 설명하는데 이게 뭐 잘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스터디가 그다지 맞지 않는 스타일이었다. 그래서 초반에 아무것도 모를 때 했던 스터디는 그다지 도움이 안 됐다는 느낌이 들어요. 나중에 이제 위기가 다가오죠. 4학년들에게 위기가 언제냐? 이제 졸업사진 시즌이 다가옵니다. 졸업사진 시즌, 뭔가 이벤트가 있어. 나 예쁘게 나와야 되는데, 그럼 막 옷을 막 검색하고, 또 그날 머리는 어떻게 할까? 화장은 어떻게 할까? 막 되게 고민하게 되고, 거기에 막 정신이 빨려요.
심지어 그 찍어놓고 저 한 번도 안 열어보는데 그때 왜 그렇게 시간을 들였는지 몰라. 진짜 필요 없었는데. 또 초여름쯤 되면 우리 실습을 가잖아요. 학교에서 보내주는 외국에 나가는 실습을 연초에 하고 왔어가지고 다른 친구들보다 실습이 일찍 끝났어요. 왜냐면 그때 걸로 대체가 돼가지고. 그래서 나는 이때 내가 공부를 엄청 많이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친구들보다. 근데 또 도서관에 갔더니 아무도 없고 뭐 학교가 텅텅 비어 있으니까 뭔가 나도 여유로워지는 거예요. 되게 나태해졌어요. 그래서 공부를 그때 전혀 많이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때 만회하려고 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자꾸 집중을 잘 못하고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은 이런 기분이 계속되니까 근데 제가 나름대로 완벽주의인 성격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기준과 지금 내 상태가 너무 맞지 않잖아요. 이 괴리가 너무 큰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스트레스가 막 올라오고 나 지금 말하는데도 배가 아플 것 같아. 정말 저는 이 스트레스가 바로 장으로 연결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배가 맨날 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 배가 너무 아팠던 거의 원인을 가장 생각해 보면 일단은 제가 그 지루하고 또 불안하고 그런 걸 못 참아가지고 자꾸 회피하는 행동을 했어요. 뭐 밖에 나가서 뭐 사 먹는다든가 친구 만나서 수다 떤다든가 웹툰 본다든가 제가 그때 네이버 웹툰을 몇 개를 점령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식으로 시간을 보내고 나면 나중에는 그 시간을 보내면서 느꼈던 즐거움의 한 3배 이상 불안감이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제 주변에 또 되게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친구들이 별로 불안해하지도 않고 차근차근 열심히 해나가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 친구들을 보면서 열등감이 어마어마했어요. 난 어떡하지? 쟤는 너무 잘하는데? 나는 왜 이러지? 막 이러면서 열등감이 너무 심해지니까 막 흔들리는 거예요. 이리저리 막 흔들려요. 나는 마치 갈대같이 흔들려. 뭐 친구들 스터디에서나 어디서나 만나면은 뭐 누구는 난 벌써 뭐 몇 회독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난 지금 1회독도 못 했는데 뭐 이제 2회독을 들어간다 이런 말을 하니까 미치겠는 거죠. 너무 불안해서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밤에 잠도 못 자고 배 맨날 아프니까 너무 아픈 날은 아예 들어가가지고 누워가지고 막 공부도 못 하고 근데 막 다른 친구들은 열심히 하고 돌아오는 모습 보이고 하니까 내가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완전. 여름까지는 또 인강을 계속 듣잖아요. 우리 굿쌤은 굉장히 재밌게 강의를 하시니까 보면서 좀 웃고 재밌을 때도 있었지만 일단 강의 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강의 수가 너무 많아서 내가 질식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 굿쌤 강의를 다 못 끝냈어요. 강론 강의 같은 거를 다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백쌤이 나오셨을 때는 백쌤은 그나마 이제 1.5배속 돌리면은 말도 좀 빠르시고 뭔가 지루한 감은 좀 덜 하더라고요. 그래서 백쌤 강의를 좀 들었고 그래서 막 인강도 제대로 못 끝내고 이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가지고 제가 이제 이 기숙사 생활에 완전 지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맨날 막 울면서 버티다가 여름방학이 이제 됐을 때 부모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나 못하겠어. 나 집에 가면 안 될까? 근데 그때 엄마가 오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숙사를 그때 뺐어요. 그때 제 룸메이트 친구한테 엄청 미안했거든요. 왜냐면 보통 4학년 때는 이제 마음 맞는 친구들하고 스트레스 안 받고 하려고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짝을 정했었거든요. 근데 내가 갑자기 빠지면은 이제 이 친구가 또 새로운 사람이 막 들어오고 하니까 되게 미안했죠. 근데 내가 지금 죽겠으니까 일단 방을 뺐어요. 집에 돌아갔죠. 야, 집에 가니까 완전 천국인 거예요. 갑자기 뭐 집도 그런 기숙사보다는 훨씬 좋잖아요. 환경도 너무 좋고 엄마 밥은 너무 맛있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때 이제 막 마음이 확 풀리면서 배 아픈 거 막 떠나가고 이제 정신적으로 힘들던 게 약간 나아졌죠. 근데 긴장감이 엄청 풀렸어요. 이제 눈에 보이던 친구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혼자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집에 왔을 때도 그렇게 많이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2학기가 시작되니까 수업이 또 하잖아요. 저희가 그때 일주일에 2번 수업이 있었거든요. 그럼 학교를 어떻게 가요? 저 KTX 타고 학교 다녔어요.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닌데 제가 제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KTX를 타고 학교를 오가는데 그때부터 다시 불안해지는 거예요. 애들이 눈에 보이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오는데 일단 집에 가면은 또 그게 좀 잊혀지니까 괜찮았어요. 이제 원서 접수 기간이 온 거죠. 난 이때 죽어버리는 줄 알았어요, 진짜. 원서 접수가. 뭐 일주일인가 막 기간이 있잖아요. 그때 저는 진짜 일주일 동안 잠을 아예 거의 못 잤죠. 나 어디 지원해야 돼? 나는 진짜, 광역시 안 될 것 같아. 제가 이때 2014년도에 TO 대박 났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불안해할 사람은 결국엔 불안해하는 거예요. TO가 몇이 나든 간에 불안해하는 사람은 그 불안감을 극복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약간 다음 카페, 초인공 카페 약간 죽순이가 돼버렸죠. 맨날 사람들 무슨 얘기하나, 뭐 어디 지원하나 막 보다가, 저는 원래는 그러니까 집이니까 대구 아니면 예전부터 꿈은 서울을 지원하는 거였어요. 1학년 때부터. 근데 서울은 뭐 꿈도 못 꾸고 지금 나의 불안감으로 서울을 어떻게 지원해요. 비록 900 몇십 명이 났지만 그 당시 저는 시험을 쳐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시험에 대한 감 자체가 없었어요. 이 TO가 얼마나 많은 건지도 나한테는 와닿지가 않았고요. 지금에서야 와 TO 대박 많이 났었네 이렇게 말하지만 당시 당사자였던 저는 그게 감이 전혀 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그래도 TO가 잘 났기 때문에 웬만하면 소신 지원을 했어요. 자기가 가고 싶은 지역에 넣었단 말이죠. 근데 저는 너무 불안한 거예요. 저는 어느 정도로 불안했냐면 붙느냐 떨어지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저는 일단 제가 꽈락할 것 같았어요. 꽈락이 뭐냐면 그 최저 점수를 못 맞춰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최저 점수를 못 맞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데 내가 지금 이런 상태인데 광역시를 어떻게 지원을 하냐고 하면서 그 당시에 그래도 도지역도 TO가 엄청 많이 났었기 때문에 광역시가 많이 났으니까 도지역도 같이 나면 도지역이 상대적으로 점수가 커트가 많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그나마 대구랑 가까운 경북에 지원을 했어요. 나는 일단은 먼저 아이들 가르치고 싶어. 그냥 선생님 빨리 되고 싶어. 이런 마음에 사실은 생각지도 못했던 지역이에요. 비록 대구와 가깝지만 저는 경북에 칠 생각이 이전에는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원서를 지원했으면 이제 잊어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넣고 나서도 그 불안감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어떤 짓을 했느냐. 막 공부를 잘 못하고 불안해하고 카페에 들어가는 습관이 생겨가지고 계속 카페 보고 너무 불안해가지고 제가 그 꽈락할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을 막 적어가지고 올렸어요. 저 너무 불안해서 잠도 못 자고 미치겠어요. 막 이런 것들 올렸는데 아니 우리 학교에 저랑 친한 언니가 그게 제 신상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저인 거를 알아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밀 댓글로 말했어요. 누군지 알 것 같아. 많이 힘들구나. 뭐 괜찮아 잘 될 거야 힘내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와 진짜 부끄러워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나를 이걸 누가 알아챌 줄이야. 진짜 그때도 약간 이불킥을 했었죠. 9월이 넘어가고 10월쯤이 됐는데 제가 진짜 불안해서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때까지 좀 나태하게 생활을 해왔어. 아이들도 없고 뭔가 긴장감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엄청 하고 있을 텐데 이 불안감에 또 시달린 거죠. 그래서 뭔가 학교 도서관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오던 시점에 그때 제가 엄마랑 싸운 거예요. 엄마랑 이렇게 사소한 문제로 이렇게 말다툼을 하다가 엄마도 이제 감정이 올라오니까 화가 나가지고 너 같은 건 나가버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도 약간 화가 나면은 막 즉흥적으로 행동해버리는 그런 구석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씩씩 하면서 그래 나간다! 이러면서 새벽에 짐을 막 싸가지고 캐리어에다가 그 지도서랑 자료를 막 다 넣고 바로 학교 앞에 있는 고시원으로 떠났어요. 근데 막 검색을 했죠. 그래서 전화를 해봤더니 한 달에 뭐 한 28만 원? 더 쌌나? 뭐 그 정도로 별로 비싸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로 결정을 하고 그날 아침에 제 여동생이 나와서 언니 어디가? 막 하는데 언니는 간다. 잘 있어. 이러고 캐리어 끌고 학교로 갔어요. 고시원에 들어갔죠. 그때 고시원 방이 제일 끝에 있는 작은 방이었는데 창문 막 너덜거리는 거 하나 있고 막 열 때 끼기끼기끼기 막 거리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막 벽지는 누렇고 막 공간도 너무 좁아요. 뭔가 집에서 살다가 갑자기 고시원에 오니까
이게 뭐지? 그래서 원래 거기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제가 갑자기 집에 있다가 고시 오니까 이게 뭐지? 그래 일단은 그래도 공부하러 도서관에 가봐야겠다. 도서관에 갔는데 와 아이들이 막 불을 켜고 막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엄숙한 분위기, 편안하지 않은 분위기. 거기에 내 자리는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오랜만에 오니까 이 분위기가 내 공간이 아닌 것 같고 전혀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1학기 때 거기서 계속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일단 앉아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한동안 오랫동안 친구들을 못 봤다 보니까 친구들도 약간 서먹서먹하고 봤을 때 인사말을 어떻게 건네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게 좀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한 며칠 공부를 하다가 엄마가 연락이 왔어요. 문자로. 켈리야 미안해. 그때 엄마가 좀 화나서 그렇게 한 거야. 몸 잘 지내고 있니? 이래가지고 그때 엄마한테 아니야 엄마 나 사실은 이렇게 너무 불안해져서 도서관에 와서 공부하고 싶던 마음도 좀 있어가지고 그때 그냥 집을 나와버린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한 며칠 지냈는데 그 고시원이 사람을 너무 우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우울증 걸리겠는 거예요 진짜. 그 공부도 더 안 되고 집에 있을 때보다 더 못하겠는 거예요. 환경이 갑자기 바뀌니까. 그래서 막 나 안 되겠어. 나 집에 가야겠어. 해가지고 그때 이제 사귀던 남자친구가 너무 착했어요. 그래서 저를 제 짐을 다 싸가지고 대구에 데려다 줬어요. 그래서 그때 그 집으로 돌아왔죠. 네, 집에 돌아와서 그때부터 다시 그냥 나는 편안한 집에서 공부를 하겠어 하면서 집에서 공부를 했죠. 어찌 하다가 11월이 돼가지고 결국엔 시험을 쳤어요. 진짜 너무너무 힘든 세월이었죠. 근데 제가 계속 저는 꽈락할까봐 엄청 불안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시험 점수는 꽤 잘 나온 거예요. 오히려 막 제가 봤을 때 와 쟤는 진짜 미쳤다 할 만큼 도서관 문 열고 들어가고 문 닫고 들어가고 했던 그런 친구들이 뭐 떨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었고, 그리고 와 얘는 진짜 맘 편하게 공부한다 했는데 그런 친구가 엄청 고득점 나온 친구들도 있었고, 그 시험을 치고 나서 진짜 이 시험은 모르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제가 꽈락이 정말 쉽지 않다는 거를 깨닫게 된 계기가 그때 2014년도에 실제로 시험을 쳐보니까 점수가 잘 나와서 느낀 것도 있지만, 제가 2016년도에 시험 합격을 했잖아요, 서울. 근데 2015년도에도 16년도에 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시험장 분위기 보러 간다 하면서 아예 공부가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원서 접수해가지고 시험장에는 가봤었어요. 근데 그때는 아예 뭐 공부 안 하고 갔죠. 근데 그때도 점수가 꽈락이 안 나왔어요. 오히려 그때 몇 개만 외우고 갔으면은 그냥 1.5배수에는 들어가지고 1차 정도는 통과했을 만한 점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게 뭐지? 꽈락이라는 게 정말 어려운 거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처럼 혹시 꽈락할까봐 너무 불안하신 친구들 있으면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러고 제가 또 2016년도 시험에는 공부를 어떻게 했느냐.